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산에 살고 있는 새아이의 엄마, 아는 엄마입니다. 이제 아이들 다 온라인 계약하셔가지고 다들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3학년, 4학년 온라인 계약을 모두 다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참 정신이 없습니다. 아이들 과제도 봐줘야 되고, 이제 전업한 분들도 그러실 것이고, 일하시는 워킹맘 분들도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분주하실 텐데요. 아이들 학교 가는 날까지 힘내서 잘 버텨봅시다. 오늘은 제가 한글 영어 암기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상을 해줬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칭찬이나 이런 게 좀 인색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늘 말하기를 칭찬받기 위해서 자기는 어렸을 때 공부했다. 그런데 이제 좀 고등학생이 됐을 때 그 칭찬의 어떤 의미가 이제 엄마 아빠의 칭찬과 인정이 굉장히 좋으니까 그것 때문에 공부를 했는데 그게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런 나이가 지났을 때는 그런 동기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 때문에 그런 외적 동기로 인해서 내가 공부를 해내면 내적 동기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하고 싶은 내적 동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절대 아이에게 칭찬을 하지 말아라고 저한테 엄청 말했어요. 자기가 칭찬 때문에 나빠진 케이스다. 근데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칭찬이 독이 된다라는 책도 있고 막 그런 영상물도 있었잖아요, 한참. 그런데 뭐 고래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도 있고 그래서 칭찬을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많이 고민을 한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아이에게 칭찬을 안 한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내린 결론은 칭찬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결과를 칭찬하지 말고 과정을 칭찬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결과를 칭찬하더라도 일단 아이의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거니까 결과도 칭찬을 해도 괜찮고 과정을 칭찬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이렇게 방향을 바꿔가지고 아이에게 물질적인 보상이 아닌 어떤 비물질적인 보상으로 인정하는 말과 칭찬하는 말 그런 말들을 하려고 조금 애쓰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그 한글 영어를 시작할 당시쯤 한 2년 전만 해도 제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칭찬을 막 많이 하겠다라는 마음을 일부러 안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때라서 아 이거 한글 영어를 외운다고 해서 내가 어떤 보상을 해주면 애들이 이것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건가? 엄마 위해서? 아니면 뭐 이런 생각으로 좀 한참 고민을 했죠. 그런데 어떤 배움의 즐거움을 알아가고 어떤 내 내적 동기에 의해서 아 내가 이거 알고 싶다 궁금하다 라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한글 영어는 그냥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이쪽으로 끌고 가는 과정인데 아이들이 막 마음속에서 이걸 막 내가 열심히 외워야지 이걸 배우는 게 너무 재밌어 이게 아니잖아요. 한글 영어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은 필수인 것 같아요. 이 과정 자체로 봤을 때. 그래서 뭐 각각의 집마다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겠지만 뭐 매일매일 그날그날 분량을 다 하면 뭐 하다못해 딱지 1,000원짜리 딱지라도 사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매일매일 하는 것마다 이렇게 보상을 해주진 않았고요. 그때는 그냥 뭐 잘했다 수고했어 뭐 이 정도 말로 그냥 끝냈던 것 같고 이제 단계 끝날 때마다 1단계 하나 끝낼 때 이제 선물 하나 2단계 끝날 때 선물 하나 그리고 3단계 끝나면 이제 한글 영어가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이제 좋은 선물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 목표를 제시해 줬을 때 그거를 보고 달려갈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보상을 걸어주는 게. 그래서 요 한글 영어 공부하실 때는 요 보상을 이제 단계마다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뒤에 보이시는 이 레고들 있잖아요. 요 레고들이 저희 아이들이 한글 영어 하면서 모았던 차곡차곡 모은 마인크래프트 레고인데요. 아이들도 굉장히 만족해하고 그거 받으면서 이제 마지막 날짜 3단계 다 끝나는 날 정말 저도 잔치하는 기분으로 저희 막 외식하고 아이들도 수고했다 외식하고 저도 수고했다 나 스스로에게도 칭찬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이제 1단계 시작할 때는 아이들 3단계만 끝나면 진짜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한 달에 어학원 다니면 뭐 24만 원에서 그 이상을 하잖아요. 그럼 두 아이니까 나는 한 달에 50만 원을 절약하는 거니까 3단계 끝나면 애들이 사달라고 하는 건 뭐든지 한 가지씩 무조건 다 사줘야지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거든요. 단계가 이제 가고 이제 3단계까지 갈수록 애들이 막 메고 엄청 큰 거를 막 원하는 것 같은 눈치더라고요. 좀 뭔가 이렇게 좀 돈이 아깝기도 하고 내가 그 어학원 비용 절감할 걸 굳이 여기다 쓸 필요가 있나?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너네가 3단계 끝나면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냐? 그리고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니? 라고 이제 대화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랬을 때 이제 저희 집 아무래도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하나이거나 둘인 아이들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이나 그런 것들이 풍족하지가 않죠. 아이들이 느낄 때 뭐 다 같이 나눠 써야 되고 그리고 뭐 그 풍족하지 늘 평소에 이렇게 막 풍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어떤 보상을 했을 때 막 더 큰 거를 말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요 정도만 해도 되게 막 많이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나 봐요. 둘이 한번 상의를 해봐라 했더니 둘이서 3단계가 끝나면 한 사람당 제가 가격 상한선을 너희가 정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10만 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10만 원은 뭐 기쁜 마음으로 제가 각각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3단계 끝나고 이제 10만 원을 현금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본인들이 사고 싶은 레고를 샀고 그렇게 하면서 되게 아이들이 만족을 느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아이들 초등학교 3학년 되면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잖아요. 특히 한글 영어 가르치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알파벳을 모르고 이제 학교에 가기 때문에 좀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큰아이가 3학년 학교 갈 때 알파벳을 모르고 보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너무너무 잘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배우는 책을 서점에 가서 똑같은 책을 한 권을 더 구입을 해서 집에다 비치를 해놨어요. 제가 보고 아이가 집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안 해도 될 정도의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영상은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 영어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에 대해서 찍어서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유지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